이미 찾았겠지만 그 할아버지 그림 오른쪽을 보면 이 극한을 표현하는 형태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라지 L 또는 x 화살표 무한대 1대 fx 화살표 L 두 개가 같은 표현이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럼 아까 전에 그 프린트를 보세요. 방금 전 프린트를 보면 노란색으로 밑줄 치겠어요. x분의 1을 t로 놓으면 거기 말고 그 오른쪽 x 화살표 0 우극한 1대 t 화살표 무한대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합성함수의 극한이거든. 합성함수의 극한이 지금 2번 등장한다. 극한이 2번 등장한다. 이거 한 번과 그리고 이거 한 번. 이렇게 극한 표현이 두 번을 등장하고 있다. 이건 뭐? 속함수에 대한 극한. 이건 뭐? 겉함수에 대한 극한. 그래프로 보자면 뭐? 합성함수 그래프 중에서 분리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치환 극한이란 그건 뭐야?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뭘 했느냐 하면 합성함수의 극한이 교과서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네가 방금 노란색으로 밑줄 친 게 교과서에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다루는 최초의 부분이고 따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극한을 다루는 건 뭐? 그래프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합성함수 그래프 중 1학년 때 내 수업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 중 뭐? 한꺼번에 합성함수 자체의 그래프가 아니고 속함수와 겉함수를 나눠서 생각하는 분리형으로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내 대해서 요구하는 태도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교과서에서. 지금 이해 갔지? 요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간단한 예제를 보자. 예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에 1-x분의 1승 극한이 어떻게 될까요? 구해보세요. 답은 같이 확인하겠어요? 구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힌트는 이거지. 이걸 보고 뭐? x-1이 0으로 간다. 또는 1-x가 0으로 간다. 뭐가 됐든 결론은 당연히 똑같고 뭐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가 되게 치환한다.
그래서 풀어보면 답은 2분의 1이에요. 자연상수 2분의 1.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느 걸로 할까? 위에 걸로 할까? x-1은 t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 시작이지.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여기에서 2x 마이너스 1을 왜 t라고 넣는가를 주구장창 설명한 이유가 될 텐데 뭐 꼭 그걸 이해하지 않더라도 대략 눈치껏 보통은 가죠. 그럼 뭐가 돼? x는 1 플러스 t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 t는 x가 1일 때 t는 0으로 간다 이거죠. 따라서 준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 분의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다. 생략한다는 것, 요 과정은 지금 생략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한다가 되겠어요. 지금 어떤 문제풀이 능력 향상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극한을 처음 할 때 수투에서건 미적분 과목에서건 극한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알아두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보겠어요? 삼각함수의 극한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덧셈 정리, 두 번째 내용이 기본 극한, 세 번째 내용이 치환 극한. 그래서 기본 극한, 치환 극한이라는 부분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극한과 동일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수렴 덩어리가 그래프, 얘는 수렴 덩어리가 식. 이렇게 되는 구조가 동일하거든. 그런데 이제 덧셈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잖아. 뭐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대략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덧셈 정리가 추가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건 두 가지거든. 두 가지. 왜 배우나? 또 하나는 무엇을 배우나? 네가 동의를 못할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아이들은 덧셈 정리 자체는 암기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해요. 덧셈 정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 나눠줬던 프린트를 펴보세요. 교과서 나눠줬던 차례 프린트를 펴보면 거기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차례에 큰 2번 미분법, 1번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 해서 1, 2번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극한 또는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3, 4, 5번이 삼각함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3번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잖아. 보면 1, 2번과 4, 5번이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3번이 추가로 되어 있죠. 지금 이해 갔나? 교과서 차례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때 소단원의 제목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잖아.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적은 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극한, 이게 미분 그런 내용은 아니지.
이게 둘 다 극한에 관련된 내용이지. 그런데 이제 다른 제목의 덧셈 정리에서 무엇을 배우나에서 덧셈 정리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단원 구조라는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읽어봐야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다 소실되고 제목에 명시되어 있는 요 내용만 기억에 남게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일단 왜 배우나를 보면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왜 배우는지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보겠어요? 단원에 대한 구조 그런 것들이 관점이 없으면 생각 못하고 관점이 있으면 생각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f 프라임 a죠. 수렴할 경우 이것 때문에 배우죠. 이게 뭔데? 예를 들면 fx가 sin x다. 그러면 sin a 플러스 h죠. 그럼 어떡하겠니? 덧셈 정리를 배우지 않으면 식전개가 이미 끝났죠.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 다음 단원들을 고려한다면.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고, 수업을 이렇게 듣는 학생들은 수업에 들은 효과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배우나? 특히 이것 더 심하지. 덧셈 정리 말고 뭘 배우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거든. 수학 1 삼각함수를 아무 생각 없이 배우는 학생들은 여기서 덧셈 정리 말고 뭘 배우는지 잘 몰라요. 다만 수능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왜? 너무 기본이라 물으면 애들이 전멸할 것을 알아서 묻질 않아. 너무 기본이라서 애들이 전멸할 거야. 대한민국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8문제밖에 안 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나와. 그러면 요거 나오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거든. 그런데 뭐 내신을 비롯한 조잡한 문제들의 유형 정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고 수학 1 삼각함수 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3개로 구성이 돼요. 3개가 뭐죠? 대수학, 배우는 순서가 해석학, 그 다음에 기하학, 기하학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삼각함수의 극한은 이때 배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연계하여 그림에서 고난도 문제로 자주 나와요. 평가원, 수능 문제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쥐약인 학생은 대략 맥스 8점 정도를 마이너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에. 더 어려워져요. 수원 문제보다 더 어려워져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형태가. 그래서 수학원이 여러모로 중요해.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극한은 뭐야? 극한이 뭐죠? 극한은 대수학이야. 대수학. 계산이라고. 정의와 계산.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죠. 여기서 뭘 배우니? 2가지를 배우죠. 정의와 계산. 정의에서 뭐 배우니? 하면은 이 덧셈 정리에서 배우는 거는 역수함수를 배우죠. 역함수가 아니고 역수함수를 배우죠. 뭐 사인 함수의 역수함수인 코시컨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역수함수인 시컨트 함수, 탄젠트 함수의 역수함수인 코탄젠트 함수를 정의하죠.
수학 1과 차이는 약간 그거랑 비슷해. 수학 2 미분과 미적분의 미분과의 차이와 비슷해. 즉 수학 1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뭘 기반을 해? 단위원, 그림을 기반으로 한다면 방금 말한 코시컨트 함수, 시컨트 함수, 탄젠트 함수는 그림과는 무관하게 해. 왜냐면 그림에서 역수를 생각하는 건 매우 까다롭거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까다롭거든. 그래서 대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계산에서 뭘 배우죠? 두 가지를 배우지. 이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뭘 배우는지 모르는 학생이 수원에서 삼각함수의 계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선 또 하나는 곡선. 아니 곡선인데 병신. 곡선 맞지? 원. 그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배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줄여서 우리는 상제관계. 제가 나눗셈이에요. 상제관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의미하지. 제곱관계를 배우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시된 시컨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끼리의 상제관계, 제곱관계, 특히 제곱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배우지. 그걸 배우고 추가적인 계산으로 배우는 게 덧셈 정리가 되겠어. 그래서 지금 무엇을 배우나 이런 걸 배운다 라고 답변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야겠지. 다시 수학의 원리를 보면 87페이지 필수 개념 제목이 뭐야?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정의는 역수. 그 다음에 성질은 제곱관계와 상제관계. 상제관계부터 적혀있죠. 상제관계는 적혀있지 않네 아예. 역수를 다시 한번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제곱관계를 적었죠. 제곱관계 중에서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어요. 이제 양변을 무슨 제곱으로 나누느냐 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그래서 좀 칠판에 적혀있는 대로 돼 있고 넘기세요. 그러면 졸라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넘기세요. 91페이지 덧셈 정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는 이거 나와 있고 뒷 페이지에서는 이거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덧셈 정리에 대해서 기초를 할 때는 왜 배우는 거와 그다음에 무엇을 배우는가를 이런 체계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뭐 간단하게 보면 1번 역수함수 저희와 성질이잖아. 성질이라고 하는 게 로그의 성질 같은 거야. 로그의 계산을 할 때 배우는 게 로그의 성질이지. 거기도 나와 있을 텐데 안 나와 있나? 이거 잘 정리. 그 제곱관계, 상제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여기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여기 보겠어요. 정의는 네가 알아서 하시고 외우면 되는 거지. 성질을 기계적으로 외워보자. 정리하여 외워보자. 그러면은 코가 있는 것과 코가 없는 것. 코가 없는 걸 여기다 배열하면 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시컨트. 이 순서는 익숙한 순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코가 붙은 건 코사인, 코탄젠트, 코시컨트.
코시컨트를 이렇게 적기도 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냥 알파벳 3개 맞춰서 이렇게 적지. 마치 2차처럼 적혀있네. 배열은 알겠죠? 자지마. 배열은 알겠죠?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코가 없는 것과 코가 있는 것. 코가 없는 것은 순서대로. 순서가 배운 순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지? 그 다음에 그걸 코를 붙인다.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했어요. 가운데는 1이다. 1. 그래서요. 상대관계부터 본다라면 이렇게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 시컨트 세타분의 코시컨트 세타는 코탄젠트 세타다. 뭐 상대관계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이렇게 하고 상대관계. 역수관계부터 볼까? 역수함수. 무슨 이거죠, 이거. 역수관계. 얘랑 얘랑 곱하면 1이다. 얘랑 얘랑 곱하면 1이다. 얘랑 얘랑 곱하면 1이다. 알겠죠? 오케이? 제곱관계. 제곱하면 1이다.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 1 플러스 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역수관계 그리고 상제관계, 제곱관계를 하나의 도표 안에서 손쉽게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배열부터 잘 생각을 하시고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하고 참고로 이건 건 1학년 내용이지. 상대관계는 세 문자 사이의 관계고 제곱관계는 두 문자 사이의 관계죠.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 보면 얘랑 얘랑 두 문자 사이의 관계고 얘랑 얘랑 두 문자 사이의 관계잖아. 그럼 얘랑 얘랑은 무슨 얘랑 얘랑 관계는 어디에 있니? 여기에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방금 한 말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뭔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지금 방금 말한 게 뭐야? 사인과 탄젠트의 제곱관계. 그러니까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냥 이거나 쳐 외우세요. 왜 그런지 유도하는 건 수학 원이 웬만큼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수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이제 알아둘 건 이거 지금 뭘 어떻게 배우는 거니? 이렇게 구조에 맞춰서 배우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1학년 때 제시하는 건 지금 나한테 확통 같은 것도 배워서 알겠지만은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이용하는 것과 그 이전에 이용되어지는 내용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일종의 규격화 시켜서 단원들을 다 제시를 했었고 그에 맞춰서 이제 3학년이 되면 다 거기에 딱딱딱딱 맞춰갖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2번 덧셈 정리. 여기 보세요. 덧셈 정리가 있잖아. 덧셈 정리를 보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보세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을 확인하는 이런 선행 관점에서는 알아둬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하나도 강조하지 않겠지만 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선생은 기본기는 이런 게 기본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유도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뭐부터 유도하고 거기로부터 뭘 유도하고 거기로부터 뭘 유도하고 거기로부터 뭘 유도하고 거기로부터 뭘 유도하고 그래서 6개가 완성이 되고 가 나와야 해요. 제일 처음 유도하는 게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 유도하는 게 뭔지 안다. 내리세요. 제일 처음 유도하는 게 이거지. 이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부터 유도해요. 이거라고 생각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는 뭘 이용해서 유도하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기가 생각한 게 코사인 법칙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뭘 유도하디? 또 무슨 과목에 뭘 유도하디?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알면 아, 씨발 코사인 법칙 졸라 중요하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거든. 그럼 코사인 법칙이 시험 범위인 수학일 여기 기하 파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법칙을 빠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없겠군.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 교과서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요. 물론 코사인 법칙과 뭐 두 점 사이 거리 줄여서 두 점 거리 이거를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놓고 식을 정리하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덧셈 정리에 대하여 요런 거. 우리가 지금 덧셈 정리가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91페이지 박스를 보면 지금 선생님 칠판에 적어놓은 거 순서대로 좌변에 적혀 있잖아. 수학의 원리 91페이지 박스. 그럼 이걸 그냥 단순 나열이 아니고 요 유도 과정 순서를 좀 알면 더 좋겠다. 다만 수능 관점에서는 결론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 선생님 말을 들으세요. 결론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선생님 요구하는 걸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어. 이런 것도 뭐 수능에 나오지 않아. 결론을 암기하는 건 당연히 이용해서 하는 건 수능에 나오고 쉬운 문제로 나와. 이제 내신을 위해서는 좀 내신 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암기할 생각을 아니라면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좀 장기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건 이제 내신이건 수능이건을 떠나서 삼각함수를 떠나서 수학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으로서 중요하다. 예로부터 얘를 유도하죠. 어떻게 유도할까? 항등식이거든. 이거 우콜 뭐라고 되어 있는 건 알파 베타에 대한 항등식이거든. 그래서 수치 대입을 하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한다. 그리고 이거로부터 여기를 유도하지. 그럼 어떻게 유도하는지 빠른 속도로 어디를 보느냐 하면 88페이지부터 88페이지부터냐?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유도하고 있거든. 빠른 속도로 스캔을 하세요. 뭘 어디서 뭘 유도하고 어디서 뭘 유도하는지. 시작. 그래서 이제 이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한 후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각변환. 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 해서 이제 뭐 상제 관계.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라는 거.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상제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뭐 각각 다시 이걸 이용해서 유도를 하겠죠. 오케이? 이거 확인하세요. 이거 어디 있니? 수학의 원리 91페이지 밑에 연구 2번. 이게 교과서에서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읽고 이해하세요.
대략 봤을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선분 AB를 한번 표현하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선분 AB를 다시 표현한 후에 이퀄 놓으면 이퀄 놓고 정리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다. 본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교과서 방식은 이거예요. 코사인 법칙. 노란색으로 밑줄 치세요.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밑줄 치세요.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엔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칠판을 보세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엔 특히라고 해서 뭐가 나오니? 베타가 알파와 같은 경우, m과 n이 같은 경우 내분점을 하면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 하고 난 다음에 특히 하고 뭐가 나오죠? m과 n이 같은 경우, 즉 1대1인 경우, 중점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사인 2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2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니? 하면은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다. 얘는 뭐가 되니?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인데 제곱 관계를 이용하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물론 뭐 이거라고 해봐야 이걸 외우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실전에서는 저것보다 이걸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 알겠지? 뭐 잘못됐냐? 알겠지? 그래서 알아둔다. 지금 내가 쭉 정리한 거 삼각함수의 극한 이렇게 세 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 덧셈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정리하세요.